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이시종 충북도지사님을 모시고 지방자치 현주소와 양원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저희 파워 인터뷰 찾아주셨는데 네. 먼저 충북도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코로나19로 지난해 금년 2년 가까이 고통을 많이 받으신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위축을 받으시면서 방역에 또 많이 전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어쨌든 그 11월 들었으면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우리 충북에는 하루에 평균 한 30에서 40명 정도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부터 8, 9, 10월 한 3개월 동안에 우리 충북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사를 이렇게 하면서 숫자가 좀 다소 증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다소 좀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 관계는 현재 어제 현재 우리가 전 국민 대상에 한 83%가 넘었습니다. 1차가. 2차 접종이 한 79%가 넘었는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고 그래서 이제 일상 회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참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한 그 민선 1기부터 우리 지사님께서 현재까지 지방자치 몸담아 오셨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자치 지방자치 행정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0년을 맞이한 지방자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지방자치 분야에 제가 평생을 이렇게 몸담아 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지방자치만 한 30년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최근에 와서 결론을 내려 보면은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그 자치단체 장만 주민들이 선출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중앙과 관계없이 중앙과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권한도 그렇고 예산 재정 문제도 그런데 그렇죠. 현재는 그 자치단체장이 주민들 직선으로 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거 빼놓고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중앙에서 또 권한 여러 가지 권한 법률이나 또는 재정으로 통제를 더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신중앙 집권주의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그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법률 제정 또는 재개정과 국가 재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방은 현재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중앙에 의존적인 그래서 영혼 없는 행정, 창의성 없는 행정, 중앙의 시책에 충실히 충직한 그런 시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정도면 이제 그동안에 느낀 점을 정말 그 서스럼없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최근 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양원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는 좀 양원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양원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양원제는 이제 그 하원과 상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예, 예.
이제 일반적으로 단원제와 양원제 국가에서 하원 개념은 인구 중심으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단원제 국회가 인구 중심으로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구와 충북의 뭐 괴산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의 강남구는 인구가 많다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3명이나 되죠. 네, 네, 네. 근데 괴산군은 인구가 적다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4개 군에 1명이니까 그렇죠. 4분의 1명, 일이죠. 예. 그러니까 12대 1의 그 게임이다 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보면은 서울의 강남구에 비해서 괴산군의 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배, 20배 더 많을 겁니다. 네. 서울의 강남구에서는 뭐 산불 걱정도 없고 홍수 걱정도 없고 AI 뭐 이런 구제역 이런 것도 그렇죠. 없고요. 하천이 범람한 경우도 없고 없겠죠. 뭐 도로를 새로 만들 것도 없고 농작물 관리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인구는 적지만 우리 계산군 뭐 옥천군 이게 군 하나를 보면은 행정은 서울의 강남구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 수로 따지면은 인구는 적지만 원래 행정이 많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강남구도 1명, 또 계산군도 1명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지역 대표형 개념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단원제 국회가 전부 다 그 인구 중심으로 돼 있어서 네. 인구가 작은 그러나 면적이 크고 이런 그 지방의 자치단체는 거의 그 국회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대표형 양원제가 필요한 거다. 원래 이제 단원제가 인구 중심으로 돼 있지 않고 모든 시군구별로 인구가 많다 짓던 간에 1명씩 자치단체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네네. 그렇게 돼 있다면 양원제 개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그렇다고 단원제 현재를 그 인구 중심에서 자치단체별 하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헌법, 뭐 재판소 이런 데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인구 중심의 하원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상원을 둬서 지역을 대표하는 그래서 지역의 지방 분권이나 또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책임지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양원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 또 현재 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다 양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 OECD 국가가 한 38개 국가 정도 되는데 네. 그 OECD 국가 중에서 인구가 한 1,200만 이상 국가 한 15개 거거든요. 예. 15개 국가 중에서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하고 터키뿐입니다. 글쎄 두 군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G7 국가가 모두 다 하고 있고요. 예. 그냥 우리나라하고 터키가 유일하게 인구가 한 1,200만 이상 되면서 그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네. 이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한번 결정이 되면은 단원제 국회에서 한번 결정이 되면은 이걸 바꿀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단원제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재검토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것이 바로 상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양원제 개념이 그래서 이제 대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지사님께서는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 지방분권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지역 대표형 상원제가 왜 필요한지 좀 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그 지역 대표형 상원제는 예. 첫째로 현재 단원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 네. 그러니까 이제 인구 중심만 돼 있기 때문에 네. 행정에 있어서는 괴산군이 서울의 강남구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괴산군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4분의 1명, 네네. 강남구는 3명이 되거든요. 12대 1 차입니다. 똑같은 자치단체인데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개선하는 방법이 하원은 현재 국회는 단원 하원제로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상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역 대표형,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죠. 그 시도별로 볼 때 인구가 많은 서울이나 네. 또는 경기도나 인구가 적은 뭐 세종시나 충북이나 똑같이 상원 개념을 3명씩 또는 2명씩 이렇게 두는 거죠. 미국의 상원도 그렇고 미국이 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구가 적더라도 자치단체 독립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독립된 자치단체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또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에 그 국회의원수가 많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1대 국회 때 보면은 해방되고 예. 그 정부 수립되고서 우리 국회 만들 때 그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국회의원 비율이 수도권이 19.5%, 비수도권이 80.5%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워낙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양원제의 필요성이 별로 느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자꾸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수도권 집중화되면서부터 현재는 이제 비례대표가 있는데 예, 예. 비례대표가 다 서울에 살기 때문에 그분들 다 수도권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까지 포함하면은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56%입니다. 네. 그러니까 19.5%에서 56% 올라갔거든요. 예. 비수도권은 80.5%에서 44% 떨어졌죠. 예,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그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제천에는 3명 대학교가 그 하남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때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예, 예. 근데 그 하남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비수도가 있는 대학이 수도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그 법을 19대 국회 때는 일단 만들어서 그것이 행안위를 통과했어요. 예. 근데 법사위 넘어가서 법사위에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이게 통과가 그때 안 됐습니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막혀갖고 19대 때 그랬거든요. 20대 때 또 같은 법을 냈어요. 또 한 법을 냈는데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단 계류는 됐어요. 네. 그 이제 심사는 못했죠. 왜냐하면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법사위 넘어가지도 못하고 행안위에서 그대로 있다가 그것이 폐기 처분됐거든요. 21대 국회는 아예 그 자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이 수도권에 가는 걸 막아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드는데도 지금 현재 수도권 국회의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막혀서 지금은 저 법안 자체가 통과도 안 되고 아예 발의조차도 21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지방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양원제가 있어갖고 상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도권 국회의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상원을 둬서 상원에서 그 인구가 적은 뭐 제주도나 뭐 또는 충북이나 이런 데 똑같이 뭐 3명, 서울도 3명 이렇게 해갖고 지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그 양원제를 만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양원제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절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는 제가 이제 쭉 경험해 봐에 의하면은 워낙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단원제 국회에서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을 그 힘이 없습니다. 갈수록 좀 더 힘이 없습니다. 네. 갈수록.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 인구가 워낙 많고 수도권 국회의원이 워낙 많은 이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지역을 대변해주는 또 균형 발전을 대변해주는 그런 상원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측면에서 상원제를 제가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균형 발전 측면에서 그리고 그 우리 지방자치제가 그 활성화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네. 양원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네네. 거죠. 네.
자, 중앙정부 독주, 신중앙 집권화로 지방은 의무, 책임, 돈만 부담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뭐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 지방의 의견이 국회에서 거의 반영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있죠. 예. 지방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중앙정부하고 국회는 저 중앙정부 국회죠. 그렇죠. 지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예. 현재 단원제 국회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많은 부담을 주는 법률을 예. 현재 중앙정부가 마구잡이로 만들어냅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지방대 육성 지원법을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네. 근데 그 교육부 주관의 법인데 그 대학교에 대한 권한은 100% 중앙정부 교육부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그것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게 없거든요. 예. 예. 대표님이 독식하는 뭐 지금 지자체 독식이다 보는 건데 그 중앙정부가 그 전국의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100%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대학 육성에서 시도지사가 돈을 대도록 해놨습니다. 돈만 되는 거네요. 돈 되는 거로. 예, 예. 지방대학을 뭐 육성을 해야 된다. 육성할 수 있는 무슨 뭐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뭐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지방에 부담 주는 조항을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대학에 대한 권한도 없이 지도 감독권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돈을 대고 있는데 그 금년도에 만도 우리가 이제 충북도에서만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이 법에 의해서 되는 돈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1년에. 예.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시도민들이 써야 되는데 지방에서 써야 되는데 지방도 안 쓰고 그걸 국가가 만든 그 대학에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지방과 협의도 없이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지난해 연말에 이제 지방자치법을 국가가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내용이 그 주민자치법 개정 개념이지 지방자치법 개념이 아닙니다. 네네네. 이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다른 건데 그렇죠. 지방자치라는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 개념이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문제가 주민자치 개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 그러면 중앙의 권한을 얼만큼 지방에다가 이양하느냐 그렇죠. 또 재정을 만 이양하느냐 이것이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이 되는데 그것은 지난해 연말에 개정한데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 네네. 이것만 전부 다 다뤘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의 문제인데 근데 이번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매년 지방자치 박람회를 엽니다. 네네. 그 지방자치 박람회 현장을 가보면은 우리 이제 충청북도 부스를 가보면 충청북도 뭐 충청은 마찬가지인데 충청북도 어디 노인회에서 노인회들이 만든 왜 작품 있죠. 네. 뭐 뭐 글북글씨라든지 네. 또는 무슨 뭐 공예품의 작은 이런 걸 진열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방자치 박람회라고 행안부가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행안부한테 내가 얘기가 이게 왜 지방자치 박람회냐. 이것은 주민자치 박람회다. 지방자치 박람회는 하려면은 그 시도별로 뭐 노인의 뭐 여성단체 이런 데서 와서 이 작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고 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농림부 이런 데가 부스가 쭉 있어 갖고 행정안전부, 뭐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지방자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권한을 지방에다가 이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재정을 지방자치에 이양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한번 가시고 대통령이 그걸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1년 동안 금년도에 1년 동안은 우리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서 또 재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방에다가 이양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대통령께서 보고받는 게 지방자치 박람회지. 예. 그 도시도별로 뭐 노인의 무슨 뭐 새마을 분야회 이런 데서 뭐 작품 만드는 거 소규모 뭐 조리 같은 거 습작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지방자치 박람회로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거든요. 네네. 제가 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 이제 자치경찰 관련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 이제 그 국가기관인 국가중앙경찰청, 그다음에 지방경찰청에서 자치경찰 하는 얘기인데 국가기관이 자치라는 용어를 쓰고 자치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국가기관이 자치행정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네. 자치경찰 이거. 예.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국가가 자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자치행정을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행정안전부에 충청부도 자치국을 두고 경기도 자치국을 두고 서울특별 자치국을 둬서 충청부도 자치국장이 충청부도 지사가 하는 자치 업무의 한 반은 거기서 하고 반은 여기서 하고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런 거를 자치경찰 뭐 관련법들에서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그렇죠. 만들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하시면은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가 되는 게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국가직으로 됐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됩니다. 예. 다 시도지사 돈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국가직으로 해놓고 돈은 너희들이 대라 이래놨거든요. 그래서 뭐 국가직으로 만들어서 돈을 우리가 대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가직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나서 이게 지방 이 시도지사 부담이니까 국가직 소방공무원 숫자를 지난 2017년 대비 2022년 내년까지 보면요 46%를 늘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국가직이 돼서 국가에서 부담을 다만 10%를 한다 그러면은 저 공무원 증원하는데 굉장히 그 아주 소극적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명 늘리지도 못합니다. 그 1년에 많이 늘려봐야 한 0. 몇 % 늘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늘리는 것도 네네. 우리가 계속 이제 아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늘려봐야 0. 몇 % 늘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지방자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그 양원제 관련해서 그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뭐 하여튼 그 중앙 정부의 그 권한과 이 재정을 네. 지방에 이양을 해줘야만 지방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는데 현재 단원제 국회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단원제 국회는 전부 다 중앙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기 때문에. 근데 지방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현재 국회는. 그래서 지방을 대변하는 상원제가 있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이제 충북 전국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 한 66%가 현재 양원제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찬성하는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거든요. 네네. 얼마 전 언론 기관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괴산군의 한도 1명, 서울의 강남구도 국회의원이 1명 이런 정신을 담은 것이 상원 개념입니다. 예.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는 국회 내에서도 현재 그 단원제가 입법권을 전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입법권을 상원과 하원이 나눠서 가져갔고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지만
나라가 건전히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상원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재 헌법학자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국가 예산은 한 푼도 늘어나지 않는다. 현재 예를 들면은 17개 시도에서 3명씩 뽑는다 그러면 상원을 네. 51명 아닙니까? 네. 현재 단원제 국회가 300명인데 네. 그 351명으로 늘리더라도 현재 그 국회의 뭐 보좌관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갖다가 한 반 정도만 줄이면은 그래서 상원으로 돌리면은 국가 예산이 하나도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논리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현재 300명을 250명으로 줄이고 그 하원 개념을 맡기고 거기다가 네. 나머지 50명 차이 나는 것을 상원을 만들자. 네. 그럼 전체적으로 그 국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국회의원 숫자가 상원 하원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나라가 1인당 한 16만 그 국회의원 1인당 한 16만 7천 명 정도를 담당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란서나 그 외국에 보면은 국민 한 4만, 5만, 7만 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보면은 그 외국에 비하면 우리가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을 50명을 상원을 만들어서 늘려서 대신 현재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의원 보좌관 숫자를 좀 줄여서 충당하는 방법 예. 또는 300명을 250명을 줄이고 50명 정도를 상원으로 만들어서 국회의원처럼 똑같이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에게 부담은 전혀 드리지 않으면서 상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결국 지방자치제가 완성된 지방자치제가 되려면 그 중앙부처로서 독립이 되고 또 권한임이나 재정적인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양원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또 그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원제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지방 분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네네네.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상원제를 만들어도 현재 국회가 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 상하원을 만들 수가 있다. 네. 전혀 예산 증가는 안 된다.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 30년 됐거든요. 91년부터 시작돼서 지방자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서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시종 충북도지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